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 역량혁신팀에 근무하는 김진규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짧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AI 기술 기반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큐레이션 서비스고요. 부제로는 AI를 활용한 큐레이션 앤 에이전트 모델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SK텔레콤에서 11년 동안 일을 했고요. 신입사원 온보딩이나 LMS, 리더십, 그다음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업무들을 11년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중간에 보시면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 그 SKT의 상품 서비스 인포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텔레콤에 있는 사람들은 텔레콤의 상품을 이렇게 잘 몰라?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상품 서비스 관련 과정을 기획했었고 그 안에서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구성원들이 실제로 우리끼리 잘했어가 아니고 시장에서는 우리 상품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내 포털 안에 들어가는 관련된 페이지를 서비스 기획하는 역할도 잠깐 했었습니다. 현재는 21년부터 지금 AI 러닝 큐레이터 기획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돕는 쌤이라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이 디자인과 그래픽 모션 같은 경우를 직접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저희 사내 그 검색, 구성원 검색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 친구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메일도 쓸 수 있고요.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쌤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스마트 어시스트 매니저 이런 뜻이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쌤 궁금한 거 있어요 라는 취지로 실제로 이 부분은 구성원들의 공모를 좀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지금부터 소개한 내용은 다 이 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저희 3명이서 시작했어요. 도대체 사내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AI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희가 서로에게 던졌던 질문들 3가지는 AI 기술이 정말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될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컨텐츠와 내용들이 있는데 AI 기술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벌써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기존에는 나는 과정을 잘 설계하고 또 구성원들의 온보딩을 잘 돕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조직 그리고 저희 예전에는 인재개발원이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조직의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취지에서 두 번째 질문들을 계속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컨텐츠를 큐레이팅하는 일에서 사실 우리가 멈출 거야? 단순하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큐레이팅하면 끝인 건가? 하는 요 3가지 질문을 토대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기획 후에 실제로 운영하고 브랜딩하고 하는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L&D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회사에 이제 입사하는 앞으로의 세대들은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데 익숙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모바일 러닝이나 짧은 강의들을 좀 선호한다고 처음에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맞춤형 컨텐츠에 익숙하고 실제로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들의 학습을 좀 검색하고 활용하는 단계라고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집합 교육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개인화된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디지털 기술들이 좀 많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AI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로 AI가 수행 가능한 스킬셋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까지만 해도 도대체 AI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벌트라든지 MRC라든지
AI 안면인식과 같은. 벌틀은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 NLP를 활용해서 실제로 구성원들이 학습한 컨텐츠 자체를 분석하는 AI 도구고요. MRC는 실제로 기계 독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을 쉽고 빠르게 요약하고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안면 인식은 실제로 이 사람이 온라인 과정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학습에 몰입하고 있는가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AI 기술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트렌드도 쭉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거 2021년에 조사한 GSS 결과물인데 개인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전 세계 HRD 담당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실제로 AI 기술을 저희가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건 최근에 이제 오픈 AI라는 실제 AI 포럼에서 나온 기술들인데 문장을 적어주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밑에 이제 고대 거인의 유물을 발견한 작업자들, 화산 앞에서 춤을 추는 싸이 이렇게 적으면 실제로 현재는 AI가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런 진짜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되게 막막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술을 잘 모르는 세 명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실제 시장에 있는 수많은 AI 기술들을 저희가 모두 공부하고 모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다 보면 저희가 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추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대화형 모델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 쪽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웬만한 개발자들과도 대화가 될 만한 수준으로 열심히 좀 공부를 했고요. 기획 단계에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구성원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이 컨텐츠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저희가 FGI를 진행했고요. 컨텐츠 관련해서는 저희 처음 예상은 실제로는 영상, 짧은 영상들 사람들이 좀 선호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산에 FGI를 해보니 실제로는 짧은 영상은 짧고 쉽긴 한데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텍스트 형식에 관련된 선호를 좀 보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컨텐츠 단 보조자료가 좀 포함된 그러니까 짧게 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좀 실제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처와 저자, 강사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구성원들이 그걸 판별해낼 능력들이 그러니까 능력들이 없다기보다는 실제로 그것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달 방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컨텐츠를 이제 큐레이팅해서 사람들한테 줘야 될 텐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라고 봤더니 궁금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컨텐츠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플랫폼이나 전달 방식과는 좀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 업무 담당자들한테는 실제로 어떤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 같이 뮤추얼 러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들의 니즈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보면 요즘 구성원들은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형태별 주요 용도나 구성원들의 원하는 인지 수준의 지금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실제로 저희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좀 깊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과 학습이 병행된다는 포인트였어요. 실제로 일과 학습이 병행되려면 회사 생활 안에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고민을 담은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커머 이제 실제로 온 처음 입사한 분들부터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입사하면 보통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많이 할 때는 저희도 한 2달씩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당장 현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정보였다고 판단을 했고 새롭게 업무를 맡은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에 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최선의 목표이거든요. 업스킬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직 안에서 내가 꽤 오래 일했지만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스킬셋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가 된 경우
리더가 됐을 때는 사실 리더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이 네 가지 실제 회사 생활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그 것들을 고려한 실제로 컨텐츠나 딜리버리나 아니면 저희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여기 담지는 않았는데 원래 저희 초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이제 마지막은 팀장이 된 게 아니라 은퇴를 5년 앞둔 사람의 은퇴 프로그램까지 저희는 고려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이제 리더까지 다는 단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서 실제로 구성원들이 듣고 있는 생각,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 전체적인 틀 같은 것들,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학습들을 좀 진행했고, 실제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머리가 아프죠? 네. 이 그림은 제가 그렸어요. 네. 어떻게 그렸냐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저희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사에 있는 모든 기술 조직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누구 서비스 팀, 팀앱 서비스 팀, 관련된 모든 기술 조직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와 이 프로젝트를 할 기술자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컨택했을 때 여러 팀들에서 사실은 현업 때문에 바빠서 마다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 저희 안에 있는 내부 기술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보시면 역량 혁신팀에서 실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필드 데이터를 수집했고, 큐레이션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AI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 역할을 나눠서 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실제로 유저 프로파일이나 그 다음에 아이템 프로파일이나 러닝 로그, 피드백 이런 정보들은 실제로 개발팀에서 직접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HRD 담당자가 그 개발에 들어가서 개발 기획의 PM으로서 이 관련된 역할들을 직접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요. 실제로 회사들이 이제 점점 기술 회사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좀 기술적인 역량들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포인트는 사실은 이런 시스템 아키텍트를 만드는 역할들이 저희 HRD 담당자들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기술과 관련된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저희가 이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노력한 경우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크게 HRM과 D 데이터였어요. HRM 데이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입사하고 이동하고 승진하고 이런 경우들을 케이스들을 모두 알아야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경력 사항과 스킬셋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들 저희가 파악해야 됐기 때문에 연결을 했고요. HRD 데이터들은 저희 안에 있는 그룹사에 있는 SK 그룹사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저희 텔레콤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구성원들이 내가 실제로 이거 학습해 보니까 이 사이트는 정말 좋아요. 근데 모두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라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컨텐츠들을 저희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받았어요. 실제로 저희 사내 이제 LMS 포털 안에는 구성원들이 나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괜찮아, 공유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구성원들이 학습하다가 좋아요 하면 바로 올려주시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을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M, D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요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쌤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룰 엔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룰 엔진이라 하면 저희 기획자가 설계한 어떤 상황에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라는 룰 엔진이고요. 평소에는 구성원이 학습하는 관심사와 업무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HR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설계한 룰 엔진에 따라서 관련된 컨텐츠와 정보들이 나가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ML 엔진 기반으로 평소에 AI 큐레이션을 하다가도 HR 이벤트가 발생하면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미리 준비된 패키지 세트를 가지고 일정 기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어려웠던 건 이제 실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저희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추천 알고리즘 좀 개발해 주세요 라고 개발팀에 요청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모델링부터 전처리, 환경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HRD 담당자들이 어느 한 곳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요소들에서 계속 저희가 관여를 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됐었고요. 실제로 SK그룹과 텔레콤 구성원들이 학습한 한 70만 건 정도의 학습 이력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된 AI 모델을 만들었고요.
옆에 오신 모델링 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요 옆에 적어놨던 모형들은 넷플릭스와 그다음에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 그리고 저희 뭐 세비라든지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외부에 오픈한 실제로 그 학습하고 있는 엔진들을 저희가 실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 모델들 중에 저희는 이제 레이턴트 팩터 모델이라는 콜라보레이티브 모델을 저희는 저희 데이터에는 그게 가장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외부에 있는 사례 모델들을 직접 갖고 와서 저희 데이터에 넣어서 실제 실험해보고 저희 데이터에 가장 유효한 네,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추천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콤비네이션 모델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모델 리커멘드가 나가고요. 이 모델 리커멘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결국 예측이에요. 다음에 이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할까에 대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로 예를 들면 10개 학습을 했다고 하면 9개 학습까지만 모델에 넣고 10번째 학습이 진짜 이걸 학습할까를 예측하는 모델이었고 이걸 맞출 확률이 얼마나 돼? 라는 걸 실제 결과값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룰베이스 엔진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리들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어. 입사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완전 신입 입사야? 아니면 기존에 경력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은 어디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트리를 타고 실제로 저희 룰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사실 설계할 때 거의 개발자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은 사실 HRD나 M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트리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도 직접 저희가 좀 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도움이 저 스스로도 많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컨텐츠 에디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무조건 눈에 띄어야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사내 혹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 정제하고 DB 입력하는 과정들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저희 회사 안에 이제 RPA라는 로봇을 통해서 실제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을 RPA로 모두 적용하고요.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갖고 오는 데이터들은 뭐 MS의 테크블로그나 아마존의 테크블로그, 구글 이렇게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들이고요. 실제로는 직접 그 컨텐츠를 가져서 저희가 담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페이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저작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해결했습니다. 관련돼서 이 옆에 보면 RPA로 크롤링을 했을 때는 그냥 영문 사이트들도 쭉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카테고리화 시키고 디스크립션을 잘 정리하고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저희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장 애쓰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컨텐츠 에디팅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이 모든 작업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의 대학원 전공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학과별로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모두 이 에디팅 작업을 요청하고 그렇게 진행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구성원들한테 야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를 보내줄게요 하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 쌤이라는 이 친구가 앞으로 당신에게 성장과 학습에 도움을 줄 거야 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시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쌤이라는 친구는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혹시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누구야? 묻지 않아도 언제든지 쌤에게 물어보면 그 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해서 브랜딩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돼서 저희가 컨셉과 디자인, 저희가 디자이너 분을 실제로 따로 모셔서 디자인도 작업을 했고요. 네이밍이나 로고 작업, 구성 커뮤니케이션까지도 하나의 브랜드로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알릴 때는 AI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렸냐면 구성원 여러분들의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여러분들의 학습 비서 쌤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브랜딩을 했습니다. 사내에서. 관련돼서 그 밑에 있는 캐릭터 시안들은 실제로 기본 동작 12개가 이런 방식으로 돌고 있고 이 이외에 사실 별도의 동작들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단에서 룰과 엔진 그리고 브랜딩까지 전체적인 방향을 설계해서 시스템을 작업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쌤의 서비스 플로우입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 플로우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는 이 개인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거 전사해서 만들었으니까 자, 우리 구성원들 모두 이 프로그램 씁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개인별로 인비테이션 메일을 보냅니다. 쌤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쌤이라는 친구가 당신 성장을 도울 겁니다. 관심 있으면 쌤과 함께 좀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어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전사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유 여하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실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선호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이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목표인데, 난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니까 막 하는 그런 방식이 되면 저희 엔진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원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런칭한 지 한 지금 7개월, 8개월 정도 됐고, 실제 저희 사내에 있는 구성원, 전체 구성원 분들 중에 한 25% 정도가 자발적으로 먼저 쌤과 함께 좀 학습을 해보겠다라고 참여를 해주신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비테이션 메일을 보내고 유저와 컨텐츠에 대한 트레이닝을 먼저 합니다. 유저 트레이닝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냐면요, 혹시 지금 학습을 하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막 달아놔요. 난 육아 때문에 어려워서, 혹은 난 업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질문들도 던지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난 계속 논문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실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고, 컨텐츠 트레이닝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랜덤하게 한 10가지 정도의 퀴즈를 OX 퀴즈로 줘요. 그래서 딱 썸네일을 보여주고 이 컨텐츠 너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하면서 OX 퀴즈를 막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스템은 이 사람의 대략적인 선호를 참고해서 엔진에 반영하고요. 큐레이션 엔진이 동작해서 구성원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실제로 학습을 독려하는 기능, 리플렉션하는 기능, 그리고 리트레이닝을 요청하는 기능. 예를 들면 특정의 어떤 한 사용자가 한 1, 2주 동안 사실은 전혀 컨텐츠를 클릭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시스템이 요즘 좀 바쁘신가 봐요. 네, 이번 주에 사실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역들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그 컨텐츠와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쌤은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 앞에 보시면 조금만서 안 나오는데 학습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10개의 컨텐츠를 학습했다라고 하면 그 컨텐츠 안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학습의 키워드들의 랭킹을 매겨서 이 사람이 최근에 학습한 걸 쭉 보니 이 사람은 이 키워드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어 라는 개인적인 학습의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에게 딱 맞는 추천 컨텐츠를 저희가 5개를 기본적으로 뽑아서, 보통 저희가 검색을 하잖아요. 난 이걸 보고 싶어 라고 검색 기능을 넣었는데 저희 메인 페이지 안에 검색 기능을 뺐어요. 쌤이 공부해보니 너한테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실제로 저희가 학습한 결과물을 바로 보여드리고, 향후에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추천들을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실제로 관심 없음 버튼이 있어요. 그럼 관심 없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컨텐츠에 해당되는 사이트, 그거와 관련된 키워드, 그 모든 정보들이 담긴 것들은 저희가 이 사람은 이거에 관심 없을 확률이 몇 % 정도야 하고 계산을 해서 뒷단에 있는 컨텐츠들을 실시간으로 빼버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이것을 추천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은 저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UI UX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뭐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한테 이번 주에 추천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 UI UX를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 사실 재밌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쌤을 실제 사내 구성원으로 등록해 놨거든요. 사내 구성원으로 등록해 놓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쌤한테 실제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쌤한테 먼저 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과정들을 좀 듣고 싶은데 추천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저희가 누구누구님 저희가 실제로 마케터를 위한 어떤 정보들을 드릴게요 라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이 밑단에 있는 쌤이 대답해 주는 걸 온전하게 사실 쌤이 하진 못해요 아직.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의 기술이 여기까지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쌤 엔진에서 나온
A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다면 그 사람이 기존에 학습했던 이력, 그 사람의 조직 정보, 어떤 형태를 갖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이 부분은 쌤과 저희 담당자들이 좀 같이 작업을 해서 회신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자동, 반수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구성원들의 니즈는 생각보다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 뭐 자격증 따고 싶어, 이거 추천해줘, 이렇게 오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하는 그런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그냥 쌤을 통해서 난 좀 도와줘 라는 브랜딩으로서 인식을 좀 하고 있고,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쌤이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런 학습들을 했다면 근데 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구독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타겟팅해서 한 사람한테만 구독권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들은 매일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쌤이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거 한번 들어가서 구독해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좀 놀라운 반응들을 보여주세요. 나한테 갑자기 좋은데 하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직접 저희 쌤을 캡처해서 올려서 갑자기 날 도와주기도 하네 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쌤은 그 단독으로만 동작한다기보다는 저희 텔레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동작하고 있어요. 저희는 스터디메이트라는 뮤추얼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하고 올리면 쌤이 실제로 그 메이트들을 매핑해주는, 그래서 이 관심사를 가진 다른 구성원들은 이런 구성원이 있는데 그 스터디메이트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보는 건 어때 하고 전달해주기도 하고, 유엔트리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스킬링과 관련된 수많은 과정들을 직접 보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사실 저희 텔레콤에서 일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안에서 조금씩 녹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과 도움을 주는 저희 아이콘은 쌤, 이런 식으로 계속 브랜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쌤을 통해서 8개월 동안 좀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나 스코어들은 저희가 다 담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8개월 동안 저희가 좀 알게 된 것들은 실제 저희는 직군별로 이 직군에겐 이 교육이 어울릴 거야 하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에 설계했는데, 실제로 테크 직군, 진짜 개발자들의 40%가 마케팅 트렌드를 관심 영역으로 설정해서 그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케팅과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저희는 쌤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구성원들은 사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옆 사람이 뭐 공부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쌤한테 오는 질문들 중에는 혹시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뭘 제일 많이 들어? 나는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보다 주변에 있는 관심사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그럼 그 A라는 사용자 팀 그리고 본부 안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컨텐츠들도 같이 좀 공유를 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고요. 80%의 실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보다는 잘 정리된 글을 선호해요. 좀 길고 좀 어렵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정리된 글들을 소비하는 데 더 선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화 학습 지원에 대한 핵심은 사실 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희 회사에는 50개가 넘는 단위 조직들이 있고 그 단위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희 HRD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각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사실 저희의 원래 역할들 중에서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서 진짜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만 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앞으로의 쌤은 실제로 저희가 22년 말부터 22년 초는 원웨이로 쌤이 구성원에게 바로바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데이터를 주는 역할을 했다면, 22년에는 이제 에이전트로서 저희가 22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일은 NLP 기반의 아까 했던 대화를 실제로 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 개발자들과 협업을 해서 NLP 챗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보통 이제 카드사나 아니면 기타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택형을 하거든요. 이거 뭐야? 라고 하면
A, B, C 중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고르도록 하는데 저희는 실제 그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NLP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 과정은 저희가 지금 서울대랑 카이스트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같이 실제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한 6천 개 이상의 대화형 세트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한 10개 턴 이상 되는 그 세트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이 파일럿을 해볼 계획입니다. 23년에서 25년 저희 이 프로젝트 굉장히 긴 프로젝트여서 앞으로 5년 안쪽으로는 실제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활동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세스먼트를 직접 할 계획도 있고요. 쌤을 통해서. 그리고 커리어 패스를 짜줄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안에 하이퍼나 아니면 역량이 높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의 학습 이력과 경력을 보면서 쌤이 그 커리어 패스를 짜주는 역할까지도 저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저도 원래 저희 HRD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한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은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이제 학습을 설계하는 것인지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학습을 설계하는 것만큼 저희는 구성원들이 겪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어쩌면 HRD 담당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매니저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그 채팅창을 통해서 좀 질문이 좀 들어와서요. 네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GS 정다운 매니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SKT 직원 수도 많고 학습 이력도 많아서 네. 그 로우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할 것 같은데 네. 전체 내부 데이터 수집 시 몇 년에 걸친 데이터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네. 최근 3년간의 데이터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최근 3년이시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이전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성향을 반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비중을 줬어요. 3년 차에는 3년 전에 건 20%, 2년 전에 건 30%, 1년 안쪽에 있는 건 50%의 가중치를 두고 관련된 모델을 돌렸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전체 직원 대비 쌤의 네. 그 액티브 유저는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숫자 아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5%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도 저희는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푸시를 할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은 순수하게 자기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